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심인석 기자입니다. 저희 PD가 아무래도 조회수 올리기 위한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저희 채널의 최대 약점인 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큰 마이크를 준비해놨네요.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일본 참가자 탑 7 중에 1회에서 무대를 소화했던 5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 방송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올라운드 유망주라고 소개된 마코토. 이번 주 소개할 두 분은 이름이 짧아서 그나마 좀 쉽네요. 자, 마코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그 5년 동안 아이돌 연습생을 지낸 아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죠. 요즘에 보면 뭐 한국에 있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에 그 외국인 멤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멤버들도 종종 활동하는데, 그렇게 그 우리나라 걸그룹 멤버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연습생 생활을 무려 5년 동안 한 것 같은데 아쉽게 데뷔조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죠. 뭐 사실은 뭐 연습생 7, 8년, 8, 9년, 10년 넘게 하다가 데뷔를 못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일본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5년 동안 연습생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고, 다시 일본으로 가가지고 트롯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트롯 걸전 재팬에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탑7에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오게 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그러다 보니까 K-팝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돼 있겠죠. 5년간 연습했으니까 아마 뭐 안무나 뭐 이런 거 굉장한 수준. 왜냐면 한국의 그 연습생들을 만들어내는 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그쪽에 대한 기본기는 탄탄할 테고, 물론 데뷔할 만큼, 데뷔라는 게 꼭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운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아쉽게 데뷔 못했지만 5년간 연습생을 했으니까 K-팝부터 트롯 같은 경우는 이미 탑7에 뽑힐 만한 실력 인정받았기 때문에 K-팝부터 트롯까지 굉장히 폭넓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올라운드 유망주라고 제작진도 이렇게 그 소개글을 붙인 것 같은데, 본인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트롯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트롯으로도 그렇지만 뭐 굉장히 운이 잘 되면 걸그룹 멤버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나츠코. 나츠코에 대해서 이제 제작진은 언더독의 신화다. 그래서 한국의 뭐 마이즌과 비교해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 왜 언더독의 신화냐? 이번에 일본에서 온 일본 대표 7명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 가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회사원이에요. 일본 IT 업체에서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일과항전 때문에 한국에 녹화로 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회사에 휴가계 내고 휴가 받아서 온.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회사 출근하고 밤에는 가수 활동하고, 그래서 그 자막이 웃기더라고요. 주경야독형 국가대표다. 근데 사실은 뭐 이 뭐 회사원이 노래를 잘해가지고 되는 게, 우리나라 주현미 같은 경우는 뭐 약사하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지만, 아예 지금 이 친구는 겸업을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해외 활동했으면 휴가 내고 밤에는 가수 활동하고, 뭐 대단한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친구였고, 노래도 굉장히 괜찮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친구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소개한 마코토와 나츠코까지 7명의 이제 멤버들이 한국 한일강대에 출연하고 있고, 첫 번째 라운드였던 자체 탐색전에서 1위에 오른 가수는 지난 그 1회 방송에서 마지막 무대만 보여 점수가 공개 안 됐던 우타고코로 리에가 683점으로 1등, 2등은 680점을 기록한 전유진, 불과 3점 차이죠. 그 다음에 3위는 린. 보면 이제 린이 678점을 받았는데 공동 4위가 아즈마 아키와 마코토인데 67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 4위가 고작 1점 차이예요. 그러니까 683점부터 677점까지 굉장히 아주 1, 2점 차이로 계속 순위가 갈리는데, 보면 그런 좀 대부분이 그런 으로 쫙 가더라고요. 좀 하위권은 좀 점수가 벌어서 500점대도 있긴 한데, 이렇게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2번 점수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2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우리의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은 라운드를 진행할 때마다 탈락자가 나오고 막 우승자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일강전은 살짝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물론 자체 탐색전은 그 가수들이 서로에게 점수를 주고 심사위원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점수를 후하게 주기 때문에 비슷한 점수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라운드, 3라운드 꾸준히 가도 뭐 탈락자라든지 내지는 뭐 우승을 누가 하고, 이게 포인트는 아닌 방송으로 보여져요. 대신 한국의 탑7, 일본의 탑7을 고루 좀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1회 방송 본 다음에 바로 저희가 그 했던 방송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일본 탑7이 한국에 활동할 것 같고 어떤 가수들인지 살펴보자. 그 중에 스타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강도는 한국의 방송사 그리고 한국 OTT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 일본 OTT에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일본 탑세븐이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탑세븐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한국의 탑세븐이 궁금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하늘강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기획 의도나 지금 제작진의 제작 방향은 일본 탑세븐은 한국에 활동을 해가지고 화제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 한국 가수들은 일본에 진출하기 위한 서로 그런 게 목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트롯이 90년대에 굉장히 좀 트롯계가 암울해졌다가 장윤정을 비롯한 젊은 트롯 가수들도 또 화제가 됐다가 다시 트롯 시장에 죽었다가 미스트롯 이후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엔카 시장이 있었지만 일본도 엔카가 지금은 많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엔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트롯이 다시 살아났듯이 일본 엔카 시장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충분한데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해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 트롯 걸즈 인 재팬이 그렇게 일본에서 뭐 주요 방송사에서 되게 화제가 되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일본 엔카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일본은 아주 강력한 한류 지배국이거든요.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카를 한국 가수가 부르면 어떨까? 오히려 일본의 엔카 열풍을 한국 가수들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가수를 소개하듯이 일본에서는 반대로 한국 가수가 화제될 수 있고 그중에 한두 명이 터져버리면 그 한국 가수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는 건 기본, 일본에서도 엔카 열풍이 다시 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 가능성이 2회 방송에서 확인이 됐어요. 2회 방송에서는 이제 그 자차 3세트를 끝을 내고 그 다음에 1대1 라이벌전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린이 북녘의 숙소에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일본 노래. 그리고 그것도 한국 가사로 부를 수도 있는데 일본 가사로 그대로 불렀어요. 원곡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일본 심사위였던 시게루가 지금까지 들어본 북녘의 숙소에서 가운데 당신 노래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극찬이에요. 왜냐면 저도 북녘의 숙소에서라는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 노래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국민가요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의 수많은 엔카 가수들이 북녘의 숙소에서를 불렀을 텐데 일본 심사위원이 일본의 그 어떤 가수보다 린에게 더 노래를 잘했다. 린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죠. 그건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입증이 됐고 트롯도 잘한다라는 가능성 인정 받았는데 일본 엔카 노래를 너무 완벽하게 소화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처음부터 궁금했던 게 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많은 걸 이룬 가수인데 왜 갑자기 저 경력에 트롯을 할까? 근데 딱 이 무대를 보면 느낀 게 처음부터 일본 엔카계 진출을 노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본어 발음이 너무 완벽했어요. 물론 저는 일본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측 심사위원 강남이 정말 뭐 그 보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엄청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일본어 발음이 너무 좋다고.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한 건 기본, 발음까지 좋다는 얘기는 일본 진출을 지금 당장 해도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부터 보면 이성애, 개은숙, 김연자, 장은숙 뭐 이런 가수들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 엔카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린이라면 충분히 그 계보를 이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이진 같은 경우에도 마이진은 이제 우리나라 노래인 그 대성의 날바 귀순을 불렀는데 1절은 한국어로 부르고 2절은 가사를 일본어로 불렀어요. 근데 보면 그래서 이미 일본 진출 위해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그 현역관 끝나자마자 김다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꿈은 글로벌 가수다. 해외 무대에서 트롯을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강전을 준비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다현뿐만 아니라 지금 탑세븐이 모두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잘 돼서 7명이 같이 일본 가가지고 뭐 방송도 출연도 하고 아니면 뭐 공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은 방송 끝나고 나면 탑세븐은 다 전속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현역 가수이기 때문에 따로 그 MBN이나 크레 스튜디오가 그런 전속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같이 뭐 진출하는 이럴 가능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별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린 보면서 린은 정말 오히려
일본 가서 랭카라면 되게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보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점점 아마 저는 사실은 그 일본 가수들이 한국어로 노래 부르고 일본 가수들이 한국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를 포인트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3회부터는 한국 가수들이 일본 엔카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해왔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보는 묘미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사실은 뭐 트롯이다, 트로트다. 트롯은 일본에서 들어온 엔카를 뭐 우리가 따라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옛날에 보면 뭐 K-팝은 J-팝 따라했다고 하고 뭐 드라마도 일본 드라마 났다고 했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영역도 대부분 보면 K-팝은 J-팝을 넘어선 이제 오래됐고 이제 뭐 월드와이드하고 드라마는 뭐 지금 말할 것 없이 한류가 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국 가수들이 일본 엔카 가수로 진출해가지고 일본의 시들해진 엔카 열풍을 되살린다, 엔카계도 휩쓴다. 이건 또 하나의 한류의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늘강들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는 트롯 오디션의 하나로 그냥 보고 넘길 게 아니라 새로운 한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무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사실 전유진이에요. 이미 현역가왕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 전유진도 일본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그런 부분도 아마 3, 4, 5회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그 새로운 일본 가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수들이 해외 진출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볼 수 있는 게 하늘강전 앞으로의 큰 시청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